그럼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 밑에서부터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맞춰야 돼.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막상 내가 완성할 그림은 사실 이거가 완성본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밑에까지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 머리 크기가 항상 헷갈린다. 그 점이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그림 머리 크기가 이게 맞나? 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나치고 있었던 간단한 팁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공부가 처음인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등신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등신비?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몸 얘기할 때 막 5등신, 6등신, 7등신 뭐 이런 식으로 등신비를 세잖아요. 그러니까 등신비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가 얼굴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 부분이 얼굴 하나짜리가 되죠. 1. 2등신 때는 가슴, 3등신 때는 몸통.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율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요. 몇 등신이냐에 따라서 그게 모양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5.5등신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5.5등신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미소녀 캐릭터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5.5등신 정도로 봅니다. 왜 5.5등신이냐? 이 캐릭터는 좀 귀엽고 키가 작습니다 하는 분 경우는 5등신을 많이 쓰시고, 이 캐릭터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요. 약간 성인 될랑말랑하는 고등학생 정도의 느낌이에요 하면 6등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체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미소녀 캐릭터 중에서 키가 크면 6등신, 미소녀 캐릭터인데 키가 작으면 5등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7등신부터 있죠. 여기는 이제 보통 남자 캐릭터 많이 그릴 때 남자 캐릭터, 성인 캐릭터, 오판 스타일도 성인 캐릭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더 전체적으로 성인 캐릭터인 경우에는 7등신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조금 따로 머릿속으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간에 5.5등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죠. 이게 1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5.5등신 한 이 정도겠죠. 자, 아무튼 간에 5등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면요.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 단계에서 머리가 끝나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에서는 가슴 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가슴 밑. 가슴의 하단 부분이 이렇게 딱 걸쳐지게. 여캐의 경우. 뭐 남캐도 마찬가지예요. 남캐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있으면 가슴 밑부분을 잡을 수 있게 그 정도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외우고 싶으면은 명치 위치라고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상체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사타구니를 딱 걸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버리면요 좀 짧아져요. 사타구니에 이제 두덩이를 여기다 걸쳐놓는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딱 좋아요. 그 정도에서 엉덩이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다리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이상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거 다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등신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엄청나게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등신비 검색해보면 또 작가님들마다 조금씩 말이 다를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정해진 룰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대충 한 이 정도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비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7등신 이제 좀 더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여기에 가슴이 걸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에서 상반신이 끝납니다. 자, 요거를 옆에다 이제 적어 놓자면은 여기 머리 첫 번째 똑같이 머리 들어가고 당연히 여기는 가슴 자체 가운데가 들어갑니다. 가슴 쪽. 그 다음에 배꼽, 이제 상체가 끝나는 사타구니 쪽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너무 꼭 맞춰서 할 필요 없고 대충 그 정도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외워는 두셨으면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배운 분 많을걸요? 지금 어느 정도 나 그림 공부했다 하면은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림 초보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 못 써,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딱 요것만 외우면 돼. 5등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가슴 밑이고 세 번째는 상체 끝부분이라는 거야. 7등신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그리고 배꼽 그리고 상체가 끝난다 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산. 그러니까 반대로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나인S님 이제 그림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비례감이 약간 깨져 있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얼굴이 한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가 있죠. 얘 남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을 사실 따라가면 제일 좋기는 해요. 한 7등신 정도. 얘 상체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에 얘 캐릭터 머리 3개 들어갈 것 같은가요? 한참 모자라죠. 그 정도면 엄청나게 머리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반대로 턱에서부터 가슴 중간 정도까지가 머리 하나짜리잖아요. 그쵸? 이 캐릭터도 그렇게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턱에서부터 가슴 중간 어디면 여기거든요. 그쵸? 이게 얘 머리 사이즈여야 돼요. 그 다음에 배꼽. 여기 배꼽 여기 있죠? 배꼽 위치 하나, 하체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요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거 두 개만 외워두시면은 턱에서부터 가슴 요 사이즈의 캐릭터가 머리가 들어가게 맞춘다. 역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 밑부분을 잡고 턱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얘 머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무조건 몸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이거 어깨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추천 안 하는 게, 이게 몸이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머리 크기에 비해서 어깨가 좁아들게 돼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헷갈려. 어깨 여기에다가 뭐 머리가 뭐 하나 반 들어가게 뭐 하라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깨가 옆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면서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거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여기에만 맞추면 돼.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사이즈에다 맞춰주시면 되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한 이 정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자, 무슨 문제가 또 있냐,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리면은 어디에요? 여기죠. 그래서 가슴까지는 왔어. 여기가 가슴으로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배꼽과 그리고 몸통까지 들어가야 돼. 상체가 한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만큼이나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상체를 조금만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원본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이 보여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얼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기억하죠? 저 얼굴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진짜 비례만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인상이 벌써 달라 보이잖아. 되게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캐릭터가? 본인 비례만 이렇게 맞춰주셔도 캐릭터가 얼마나 많이 달라 보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역산하면 된다. 본인 턱에서부터 그리고 가슴까지의 크기를 얼굴 하나로 보고 이 상체가 3개가 들어가게 맞춰주면 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머리가 제일 헷갈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나마 그전에는 어깨로 감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깨 사이즈로. 근데 이 옆모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깨에 이 옆모습 사이즈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나 이거 몸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머리가 커 보이고 아니면 너무 작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미소녀 캐릭터니까 이제 이쪽 비례를 맞춰주셔야죠. 얘는 가슴 밑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 가슴 밑이 얘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로 보입니다. 한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얘 얼굴 사이즈는 요 정도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자면은 하나 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사타구니가 살짝 넘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상체가 끝나야 되는데 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짧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제가 머리도 한번 줄여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한번 원본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머리가 큰 상태였고요. 그리고 하체가 사이즈가 모자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체는 좀 늘렸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 하단부터 그다음에 턱까지의 길이를 머리에 맞추는 느낌으로 이제 작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한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 어때요? 좀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이거 써먹지를 않잖아요, 잘. 앞으로는 좀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뭘 외우면 된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요거랑 여기 총합 3개 들어간다, 사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슴 밑을 머리 하나짜리고 그리고 총합 2개 정도 하고 한 2.2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상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웅크린 포즈를 이제 그릴 때라든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등심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번외 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등심비 중에서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등심비는 우리가 얼굴로 사이즈를 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리 기준으로 재는 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공통이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발은 빼고 종아리가 1이라고 쳤을 때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허벅지겠지. 왜냐면 허벅지랑 종아리 길이가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 닿냐면은요, 보통 가슴에 닿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등신이 끝납니다. 머리. 이게 보통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 종아리 사이즈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가슴,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가슴. 세 번째에선 가슴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알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요, 막 교실 풍경을 그린다고 쳐봐요. 책상에 이제 앉아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어, 하나를. 근데 이 캐릭터에 친구 캐릭터가 옆에 한 명이 서 있어. 그러면 이 캐릭터는 머리를 어디다 그려야 될까? 이런 거 생각보다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 밑에서부터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맞춰야 돼.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막상 내가 완성할 그림은 사실 이거가 완성본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 밑에까지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으냐면요. 자, 앉아있는 사람은요, 여기가 종아리, 허벅지, 가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벅지 길이가 삭제된 상태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요, 얘보다 다리 하나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랑 키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얘 머리 위쪽에 이 캐릭터 가슴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 가슴 맞추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요 밑에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여기 아예 안 그려도 돼. 그냥 얘 머리랑 얘 가슴 맞추면 되니까. 어딜 보시는 거예요? 어딜 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냐? 웅크린 그림을 그릴 때 종아리, 허벅지, 그 다음에 가슴이잖아. 그러면은요, 가슴이랑 무릎이 위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릎을 이렇게 꽉 껴안잖아요. 이 무릎이 본인의 가슴을 치게 돼요. 그거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면은 알걸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내가 딱 이렇게 가슴을 모으면, 가슴을 모으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무릎을 모으면은 본인의 가슴 앞쪽으로 무릎이 정렬되는 느낌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앉아서 정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가슴을 볼 수 있다. 그런 발음치한 짓을. 여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무릎을 모았을 때는 이 캐릭터 가슴이랑 무릎 위치를 비슷하게 맞추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종아리만큼 얼굴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 역으로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쓸만해요. 이거 외에도 저거 외워서 실제로 밑에서부터 그리는 분도 간혹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종아리 한번 그리고 허벅지는 얘랑 사이즈를 맞추면 되잖아요. 가슴까지 얘 사이즈랑 맞추면 돼. 밑에서 봤을 때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랄 거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가슴을 이제 딱딱 그려주면 되죠. 가슴 그려주고 몸통 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아리 길이만큼 머리 끝에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럼 머리 끝 부분을 종아리 길이만큼 잡아서 이렇게 머리 끝을 딱 그려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역으로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비례가 딱 잡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내용이었어요. 자, 이거 제가 적어놓은 이거 가끔씩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그때 가슴 어디를 잡으라고 했지? 하면서 막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미소녀 캐릭터면은 가슴 밑을 잡으라고 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성인 캐릭터면은 가슴 가운데 쪽을 잡으라고 했지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